지난주 일요일 상황은 어쨌든 간에 좀 끔찍하긴 했어요. 119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정말 위험천만한 장난질을 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강력한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용기와 뒷배경은 무엇인가?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노 커뮤니티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뭐 그런 걸 신경 써, 인터넷 글 쓴 거 뭘 그렇게 신경 써라고 등한시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이 드디어 네. 거리로 나와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에서 10여 년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거리로 나온 넷위익이라는 책도 나왔었는데 넷위익. 네. 재특회라고 하면서 제일조선인의 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인들이 와서 뭐 의료보험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느니 와서 뭐 너도 중국인이지 한국말 해봐.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일들을 누가 믿겠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믿고 또는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스스로가 리플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폭도와 폭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는 저는 분명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지금 저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끔씩 미국에서 90세 나치 활동 전력과 체포 이런 거 나옵니다. 아직도 나와요. 그런 폭력과 야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독일은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거의 준하게 분명히 잡아가야 된다. 그럼 누군가 또 얘기할 거야. 뭐 민주노총도 폭력 집회하지 않은 다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폭력을 사용했었던 집회들은 모두 잡혀갔어. 이거 집회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서부지법을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한다든지 라이터 기름을 들고 와서 불을 지피는 영상들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뜯고 물 뿌리고 생수통으로 물 뿌리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창의적이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에서는 안 되는 범위로 넘어갔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막 차민정 나와 사실 차은경이었지만 그 판사를 만약에 실제로 목도했다면 큰일 났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의 자신의 어떤 그 실제로 불안감이라든지 또 실제로 법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판결 받고 나서 내가 빵에서 나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늘 법원 뒤에는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큰 중형을 내려야만 물갈이가 된다. 두 번째, 이들을 거기로 끌고 나오게끔 만들었었던 유튜버들. 추동세력이 누군지 실제로 네.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로 오세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범단 수괴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오세요라고 했었던 유튜버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대통령실의 유튜버들과 친한 누군가. 지금 막 나오는 거는 강기훈 전 행정관이다. 이 사람이 극우 유튜버와 매개가 돼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네.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험한 시국이에요. 그리고 기수자님은 워낙 언론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 민주노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부 네. 언론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 봐라 민주노총이 나와서 탄핵 이제 쉽게 얘기해 찬성 집회할 때 니들이 제대로 안 해가 여기까지 발생한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네. 지금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방금 일본 이야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을 만약에 본다면 트럼프 1기가 있었고 한 번 바이든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도 여기에도 지금 우리나라랑 양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젊은 남성들의 지지층과 나이든 노년층의 지지층이 훨씬 두터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그 구구 개신교, 그러니까 특정 개신교라고 말하기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처럼 이 종교 집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양상 특히 유럽도 구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뭔가 흐름이 있고 이거를 좀 촘촘하게 해서 이게
단계가 있는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무 딱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파편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유튜브 채널들도 그간 굉장히 작업을 오래 해왔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잡혀가긴 했습니다만 젊은 시각이라거나 배인규 신남성 연대 이런 채널들은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우리가 맨날 이른바 틀트브라 불립니다. 그런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채널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관계도 파악할 것이 너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붙어있는 종교 집단 정광훈을 두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가는 돈도 다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집회라고 그냥 집회 묶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노총은 그러면 얘네도 집회고 얘네도 집회네 이렇게 선을 여기다가 그어주고 비교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폭력 양상도 너무나 다르고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다른데 그냥 집회와 집회 묶어서 단순 비교를 합니다. 진영이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딱 찬반 집회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헌법 민주주의 틀을 깨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불법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라고 나갔던 키세스단이라거나 이쪽 진영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반헌법.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 사람들, 이 반헌법적 세력들과 헌법 대 반헌법으로 그렇죠. 네. 거기다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쏟아졌느냐. 찬 윤석열 반 윤석열 집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동등한 비교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선을 그렇게 그어버리면 굉장히 왜곡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네, 게으르거나 혹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타당한 지적 같고 다만 이번 서부지법 폭도들 가운데 피해자 이제 연령별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네. 생각보다 2030이 많아서 놀란 것도 사실이에요. 그 기자님이랑 네. 비슷하게 생긴 06년생 그 투블럭 남도 굉장히 어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짜 놀랬어. 지금 옆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기자님이랑 너무 다른 거 같은 느낌이. 아니 불을 동생 시각이 아니죠? 젊죠. 동생 아니죠? 아닙니다. 기자님보다 네. 동안이시니까. 동생 여성입니다. 아니, 진짜 막 이런 거 막 불 지르려고 막 준비해왔던 거 너무 네. 충격적인데 나는 그 사람이 06년생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무슨 일? 사실 제가 네. 05학번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보다 최소 20살 정도는 더 이제 어린 분인데 네. 저도 좀 놀랐어요. 또래거나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 제가 어려서 놀랐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는 커뮤니티로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령대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커뮤니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왜 그러냐? 자기만의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되면은 내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로 하거나 그렇지. 월세로 하거나 예. 내가 거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내 방, 부모님이 마련해준 내 방 말고는 내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내 방도 부모님이 마련해주고 누가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빠란다 나도 모르게 아빠 노크해야지라고 죄송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나왔네요. 아빠 문 열어 노크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휴대폰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라든지 거기서 무분별하게 욕을 배운다거나 나쁜 밈을 배운다거나 그러다 보면 특정 커뮤니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내가 쓴 글이 만약에 베스트가 된다면 거기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고등학교 남성 고등학교의 축제는 배인규 씨를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 진짜요? 축사로. 광주에서도 불렀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거리로 나와서 그런 집회를 나가서 우월감을 느끼고 나 여기 갔다 왔다 너무 멋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또 흔히 말해서 추천 또는 따봉 이런 걸 받으면서 네.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갑자기 거기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파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히 제어가 필요하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출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 어린 친구들 몇몇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원인은 그 어린 친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커뮤니티에 보니까 당일 폭동을 저지르고서 그 전리품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은 국가유공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네. 게 제가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게 취미지 않습니까? 그냥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자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좀 이건 진짜 방법이 있을까 싶은 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문제 있는 아이들의 그냥 그런 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또래 문화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진짜 그런 게 커뮤니티는 내가 보다 보면 비슷한 성향이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건 좀 이렇게 제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없는 곳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정서적인 호응을 받으니까 그 말에 더 세면 세졌지 그걸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돌이켜보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2006년생이 2020년 그때쯤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네. 학교를 가지 못할 때 아.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 뭐 하겠어요? 그냥 계속 인터넷을 하고 있지 무장차 않겠어요? 했겠지. 그렇죠. 왜냐면 학교 수업조차도 줌으로 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런 양상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는 공교육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당장 방법을 찾으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어렵다. 거예요. 너무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되나? 사람들이 그리고 공신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거냐면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형님 행세하면서 이들 도와주죠. 아, 네. 그리고 백골공주 이제 김민전 의원님께서 그렇잖아요. 보면서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공인된 행동, 공신력 있는 행동으로 자기화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가거나 또는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 보낸 10명의 극우 유튜버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야, 나 국회의원이랑 지금 당대표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 나 안 따라올 거야? 내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해? 하면은 무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전에 소라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폐쇄했었죠. 맞아요. 그런 네. 나쁜 해악이 있는 커뮤니티는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코리아 사장을 불러야 됩니다. 국회로. 불러서 사회의 해악을 조장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유튜브는 미국 본사가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거기보다 테러에 민감한 국가가 있습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테러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유튜브에서 검열을 시작을 하고 심지어 코로나19 때는 코로나 단어만 들어가도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무조건 띄우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테러는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냐.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네. 폭동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테러예요. 그렇다면 이 테러를 조장하거나 함께 했었던 유튜브는 폐쇄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을 정지해야 되고요. 영구 퇴출을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의 계정으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불러야죠. DC 인사이드의 대표가 김유식이면 김유식 대표를 국회로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해악을 어디서 서부지법 앞으로 모입시다. 이 글은 반드시 바로 삭제를 시키거나 이 글을 쓰는 사람은 DC 인사이드에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애도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MLB파크라는 곳에서 야 보상금 터지겠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글을 박제시켰습니다. 운영자가.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영구 퇴출시킨다. 이 글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거 본보기로 남겨두기 위해서 네. 남겨둔다 영구 퇴출이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군가가 18명이 눌렀습니다. 좋아요 18명 누른 사람도 동의한 뜻으로 이 18명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해법이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커뮤니티가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회에 불러야 됩니다. 아니면 사이트를 폐쇄시키도록 압박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반복됐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네. 원인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초자님 전공이 약간 쓰레기통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보수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이니까 관찰을 좀 합니까? 일부 극우 유튜브들? 너무 많이 네. 합니다. 어떤 근데 행동 특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나이 든 분들 거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뭐를 보냐면 보통 뭐 격투기를 한다거나 그냥 싸웁니다. 야 너 나 오늘 너 나와. 그냥 싸워요. 야차로 한판 붙어 얘기하지. 웃기잖아. 웃기잖아.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걔네가 어느 순간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정체기를 넣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야 찢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뭐 야당 대표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 진짜로? 그냥 느닷없이 넣어요. 아니면 헬스 유튜브를 합니다. 나는 운동하려고 봐요. 근데 썰을 풉니다. 운동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썰을 풀면서
그냥 교묘하게 거기 그게 들어가요. 정치를 집어넣는구나. 네. 정말 교묘합니다. 그냥 보다 보면 맞지 저게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하게 은근슬쩍 타고 들어가는지는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꼭 정책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남성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걸 하면 그러면 여성을 그 대상화하는 이야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우리 그렇구나. 이 경향 TV를 보시는 이 점잖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한번 바디 카운트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바디 그런 카운터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단어를 쓰고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들이 정말 은근슬쩍 다 들어왔구나. 이제 문화가 돼버렸구나라고 그래서 너무 좀 무서웠던 게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정말 그냥 평범해요. 연애도 하고 그냥 평범한 네. 젊은입니다. 나 한 번만 네 알고리즘 봐도 되냐. 근데 그분이 이제 기타를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운동하고 네. 이런 쭉 봤더니 뭐 운동하고 뭐 기타 이런 게 쭉쭉 떠요. 나오다가 네. 내가 보던 그 쓰레기통에 하나가 뚝뚝뚝 뜨는 거야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야. 너 이 사람 거 봐. 그랬더니 봤나? 본 적 있나? 나 근데 구독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뜨는구나. 와, 또 약간 어떡해. 약간 아니, 슬픔이 몰려오는 그렇게 거죠. 이제 군중들의 힘을 얻은 그 대형 그 유튜버가 되게 되면은 이번에도 알겠지만 정치 현장에서 호출을 합니다. 힘센 사람들을. 네. 안 나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끌어올려서 결국은 권력화돼서 한 당을 장악한 게 정확하게 전광훈의 사례죠. 그래서 정광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는 정광훈의 이야기를 하거나 정광훈의 말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이 한 7개인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하나 막히면 바로 딴 데로 넘어가요. 나라, 야. 너하라, 나라 투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걸 계속해서 7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하나가 그렇죠. 막히면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게끔 되는 구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했었던 게 김재현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김문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폭도들을 변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폭도를 변호해 주기로 했다라고 글을 자랑스럽게 그 유튜버가 올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커뮤니티에 노출됐던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멋있는데? 예전 국무총리랑 같이 지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해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를 더 크게 좀먹는다.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여러 가지 이면에는 묻지마 트럼프 투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4년 동안 하고 나서 떨어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마해서 당선된 게 이번에 1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예. 왜 그렇겠어요? 4년 동안 묻지마 트럼프 투표가 그 고정 지지층이 쭉 이어져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비 경선에서 압도하면서 뭐 어떻게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붙기 싫어요. 트럼프랑 붙었을 때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이 어떻게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가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는 이번에 좀 제어해야 된다. 다만 새 정부가 나왔을 때는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맞죠. 아니 네. 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젊은 시각이라는 채널이 이제 이번에 잡혀갔습니다. 93년생입니다. 구속 영장이 야, 발부되고 93년생이에요? 커뮤니티에 자기 구치소를 향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줬다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을 백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막 진짜로? 전 대표 뭐 황교안 뭐 변호사 뭐 누구 구청장님 누구 하면서 쭉 이름을 다 박제를 해놨어요. 요새 나중에 요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물으면 네.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 고성국 박사님, 이동재 기자님 어쩌고 저쩌고 진짜 다 나 뒤에서 백업해준 사람 이만큼 있어라는 글을 쫙 쓴 다음에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거의 민주투사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거의 쓰고 대선 언어인데 제 그거는 말이 그 담대한 말입니다. 출마를 그러니까 선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받는 상황 이들이 이렇게 이걸 보던 사람도 잡혀갔지만 맞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를 도와주는 거잖아 라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창석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스냅챗, 그러니까 스냅챗이 이걸로
그 보약 좀 마약 약 같은 거 네. 여기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쫙 X도 불렀어요. 그래서 쫙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두드려 맞은 건 저커버그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두드려 맞으면서 너네가 빅테크 기업이라서 우리가 콘텐츠 관련 면책 조항 적용해주고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너네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어린이 뭐 성 착취물 같은 게 돌았나 봐요. 그거 왜 제재 안 했니?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다음에 너네가 제재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미에 대한 기준을 아주 어그러지게 가지게 되었다. 네.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 있죠. 우리처럼 비슷한 문제 양상들이 여기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저커버그가 가장 두드려 맞은 만큼 약속책을 내어놨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따진단 말이에요. 네 손에 피 묻은 거 안 보이냐고. 네가 방관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불러야 된다. 네. 불러야 된다. 너무 동의합니다.